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신효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폴리텍대학 이석행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여기 원주 캠퍼스에 오늘 촬영하고 있는데요. 오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폴리텍대학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폴리텍대학은 지금부터 52년 전에 시작을 한 직업교육대학입니다. 특히 이제 전국에 39개 캠퍼스를 갖고 있으면서요. 지역별, 산업별,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별 직업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국민 일자리 대학이다. 이렇게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굉장히 실업률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국에 39개 캠퍼스가 있다고 하는데 원주 캠퍼스만의 특색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39개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 네. 그동안에 보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폴리텍 대학이 쭉 그냥 폴리텍 대학으로 기계과, 전기과 네, 막 이렇게 네.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원주를 와서 봤을 때 원주의 지금 주요 산업이 의료공학 산업인데 네.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게 부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춘천에 가보니까 또 기계 시스템 학과가 있는데 거기도 의료공학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네. 학과가 있어서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원주로 옮겨서 네. 2년 학위 과정으로 해서 지금 의료공학과를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원주 지역과 맞물린 산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들이 의료공학에 관련해서 러닝 팩토리를 구축을 해서 기계과하고 의료공학과하고 네.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융합한 러닝 팩토리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아직도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채워서 정말 원주 시민이 사랑하고 강원 도민이 사랑하는 그런 원주 캠퍼스를 좀 만들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 캠퍼스의 러닝 팩토리 좀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인지 또 어떤 것을 더 보완해야 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러닝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설계하고 네. 설계한 부분을 가공하고 조립하고 운영하고 IT와 융합해서 네. 진짜 전 공정을 다 한 실습 공장에서 다 아울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러닝 팩토리라고 계획을 하거든요. 네. 공장형 네. 실습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로봇 의료가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는 IT 네. 쪽에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 러닝 팩토리도 그렇게 좀 더 보강을 하고 특히 이 러닝 팩토리나 우리 폴리텍 대학을 이제는 지역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체험을 활용하게 하고 또는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한번 설계는 했는데 만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시제품을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만들어 볼 수도 있게 하고 또 원주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실습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분들까지를 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러닝 팩토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서 예.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관계 어떤 노력들이나 성과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주만 해도 보니까요. 각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네네. 원주가 이게 대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들에 계신 그 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보고도 받고 이제 목격도 하고 했는데 직접 오셔서 같이 설계한 부분을 갖고 와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상담도 하고 같이 노력을 공동으로 해서 이게 시제품을 만드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네. 이론은 공부했으나 네. 실습이 부족한 학생들이 네. 저희들한테 한 60% 정도가 지금 다시 우리 대학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원주 지역의 의료 산업에 있어서는 우리 폴리텍 대학이 그러니까 원주 캠퍼스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혹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까요? 지금 그래도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강원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원주시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리는 게 다른 시도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강원도는 네네. 폴리텍 대학을 네. 강원도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열과 성을 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셔 주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풋살장이나 축구장도 네네. 예산을 도하고 시가 지원해서 네. 저렇게 만들어 주시고 강원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네. 도지사 임기가 끝나면 저희 폴리텍 대학에 입학을 하겠다 해서 명예 학생으로 네네. 작년에 입학까지 하실 정도로 저희 폴리텍 네. 대학에 네네. 많은 관심을 갖겨주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도와주고 같이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감사다. 네. 하지만 원주 캠퍼스나 춘천 캠퍼스나 강원도에 있는 것은 강원도민들의 것이고 네네. 원주 시민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폴리텍에 더 많은 이 지역에서 필요한 학과를 만들고 투자해 주어서 네네. 시민들과 도민들이 네. 함께 아우러지고 미래를 이렇게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네네. 오늘도 풋살 경기장 원주 캠퍼스에 예. 개장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들을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학생 편의시설 확충 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사장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숙사 같은 경우가 네. 한 40년씩 막 이렇게 30년씩 이렇게 네. 되니까 노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첫해 국정감사 때 제가 이제 그 국정감사하는 자리에 네. 저희들이 우리 기숙사 사진을 찍어갖고 네. 의원님들 제출하면서 의원님들 자녀분들이 폴리텍에 오면 이런 기숙사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네. 거꾸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지금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지금 기숙사를 전반적으로 현대식으로 이렇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네. 원주는 운이 좋아서 맨 네. 먼저 네. 해서 오늘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기숙사를 최신식으로 해서 이렇게 호텔형으로 네. 이렇게 바꾸어서 네. 우리 학생들이 아주 편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활용이 좀 떨어져서 안타깝게 그지었습니다. 그런 점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변화는 일으켜 가야 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폴리텍 대학이 공공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고용 대란이 코로나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폴리텍 대학은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다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 취업을 시키는 학생들 취업을 시키는 게 네네.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저희는 올해 목표를 취업률 80%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폴리텍만으로만 보면 네네. 그것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폴리텍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분들이 네. 지금 일자리에서 막 밀려나고 있어요. 그래서 IMF 때도 그런 상황이 네.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경험을 한 게 네. 우선 취업 119 센터를 설치해서 네. 폴리텍 출신으로서 기업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받아서 재교육을 통해서 그 재취업을 시켜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벌써 한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시센터에서 다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폴리텍 출신만 우리가 걷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고 네. 또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내놓는 고용보험으로 운영되는 학교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일자리 희망을 네. 주어야 된다 해서 네. 저희들이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일자리 계획을 잡아서 네. 노동부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네. 저희들이 전국 학장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 연말 가서 내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네. 15,000명 정도를 그 실업자들을 교육을 하는 부분을 하나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을 시키는 부분. 두 번째는 우리 폴리텍 교수님들이면 직업 교육을 하는데 코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회사를 진단하고 회사에 대한 미래를 미래 지향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직장인들까지 함께 미래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그 교수님들이 적어도 기업에 대한 카운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능력 키우자. 그래서 지금 전체 교수님들이 지금 러닝 팩토리 등 해서 지금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로 오는 한 15,000명이지만 밖으로 나가서 하실 수 있는 이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하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언택트 시대라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교육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폴리텍 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제가 우리 폴리텍의 강점이 있는데 이게 폴리텍 울타리 하나만 너무 갇혀 있어서 이거를 좀 풀어보자.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자 해서 준비를 사실은 저희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하고 실습도 기초 실습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 기초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시뮬레이터 교육까지 기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폴리텍에 와서 좀 대학에서 마지막 실습을 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학교로 가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가 되니까 준비 속도가 늦어지던 우리 그 교수님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이 이거 우리가 준비하고 있던 거구나 해서 좀 빠르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진척되고 있어서 올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언택 온라인 교육, 시뮬레이터 교육 예산을 많이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지역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지금 국민이 원하고 또 시민이 원하면 원하는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폴리텍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 폴리텍의 실습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한테 오픈해서 누구든지 와서 그 장비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일정 자격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은 경영 전략회나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막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실습을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5월 2일부터 사실 그 대면 수업을 방학까지 했어요. 7월까지.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그 수만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그 코로나 환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폴리텍 대학이 되게 축복받은 대학이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우리 가족들하고도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막 2.5로 막 향상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교수님들이 힘드시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힘들기도 한데 실습만큼은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전에 한 번에 끝났던 실습을 오전, 오후 나눠가지고 교수님들이 두 번씩 한 번 하실 걸 두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마스크 착용하고 코로나 예방 조치를 다 한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큰 복이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비들 만지지 못하고 언택트 시대에 계속 온라인으로만 하면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 잘 하셔서 아주 딱 예상하신 것처럼 준비가 잘 되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요. 한국폴리텍대학이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가시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학과들, 어떤 것들이 더 신설되어야 또 방향에 맞는 거가 될까요? 저희 폴리텍 대학은 저는 이제 원래 뿌리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한 대학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뿌리 산업에 대해서 자꾸 이제 경멸하는 풍조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뿌리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나무만 있으면 네. 나무는 잎사귀도 피지 못하고 꽃도 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켜야 될 뿌리 산업은 저는 경쟁력이 비록 네. 뒤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대신 뿌리 산업도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키자. 네, 네. 그 친환경으로 해서 우리가 뿌리 산업을 재확충하자 이렇게 지금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4차 산업까지 IoT까지 뭐 이렇게 로봇 IoT까지 이제 같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중간지대가 너무 이렇게 간극이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중간 지점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지자체에서 아시는 분들은 네, 저 네. 지자체 단체장들은 많이 이렇게 그 보강을 해주셔서 네. 가고 있다고 봐지고 특히 이 강원권은 우리 도지사님이나 강원권 네. 그 시장님들이 폴리텍에 대한 애정이 이게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셔서 그나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뿌리 산업에서부터 4차 산업까지 완결돼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전거를 못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다 수입해 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를 하려면 누가 못 만들어요. 네. 자전거도 그렇죠. 넥타이도 네네. 마지막 공정을 중국에 갔다 와야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희 우리 폴리텍이 이제는 그런 뿌리 산업을 놓치지 않고 갈 네. 수 있게 네. 우리 폴리텍 안에라도 구축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표면처리 학과를 그 녹색 표면처리 과로 학과갖고 그 도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아주 자동화 시스템을 해갖고 춘천에 있고 화성에 있는 거를 인천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네. 지금 양성을 올부터 지금 1학년생들 모집하겠어요.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뿌리 산업은 더 튼튼하게 네. 그리고 신산업은 더 빠르게 음. 예, 접목을 시키는 게 우리 폴리텍 대학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토가 확실하네요. 네, 네네. 이렇게 미래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가고 계시는데요. 또 요새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한국형 뉴딜로 디지털 혁신 이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인데 네. 너무 그 부분이 그 디지털 쪽으로 네, 이렇게 네.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네, 친 디지털로 가더라도 저는 네. 뿌리 산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같이 공존해서 가지 않으면 네. 저는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똑같다. 그래서 좀 그 뉴딜 정책 속에서 네. 우리 그 뿌리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일정 정도 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배려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취약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국회 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국회 가서 만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네. 예산을 할 때 정말로 뿌리 산업이 더 튼튼하고 강고하고 친환경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4차 산업 쪽으로 가고 뉴딜 정책으로 가줘야 되지. 너무나 그냥 디지털 쪽으로만 다 몰려가 버리면 나무는 무성하게 지금 크고 있지만 뿌리가 다 죽고 나면 나무에 잎사귀가 맺을 수가 없고 나무가 성장할 수 없고 결국 나무는 도태하고 만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요즘 국회나 일자리위원회나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 속에서 다른 건 다 우리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지금 친 디지털 쪽에 있는 학과가 47개 학과가 전국적으로 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들은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것을 보강해서 같이 가겠다. 다만 뿌리 산업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정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모두들 디지털 온라인만 생각을 네. 하는데 어쨌든 뿌리 산업이 같이 가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저 로봇이라고 얘기인데요. 하는데 로봇을 결국 만들려고 그러면 네. 주물을 해야 되고 네. 뭘 만들어야 되고 소재를 만들어야 되고 소재를 가공해야 되고 소재를 가공된 걸 조립하고 네. 거기다 IoT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네, 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뿌리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만들어진 것만 놓고 네. 보면 네. 그거 뭐 다 기계가 하니까 근데 그 기계를 운영하고 그 장비를 그 정비하고 그 장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려면 그 인력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저는 뿌리 산업과 네. 그 신디지털 쪽에 있는 산업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만큼이나 뿌리 산업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맞춰야 될 시간이라서요.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폴리텍 대학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쪽으로 저희들은 개혁하고 혁신하고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폴리텍 대학을 오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순간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중장기적인 일자리를 갖고 기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자리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들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대한민국 일자리 대학 폴리텍 대학으로 언제든지 녹화하시고 찾아주시면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지금 뭐 중장년층 여성 경력 단절된 분들에 대한 일자리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 기회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예, 오늘 한국폴리텍 대학 이석행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